안녕하십니까.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46회차 서길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나왔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. 어느 시어머니의 고백. 얼마 전 뉴스를 듣는데 90대 노부부가 치매에 걸려서 동반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. 지금의 내 나이보다 무려 30여 년은 더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는가 싶더군요.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루하루 사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. 차마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 말할 수 없었던 한 달여 동안에 내 가슴 속의 멍을 털어보고자 이렇게 어렵게 글을 적어 봅니다.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고등학교 때 남편을 잃고 혼자 몸으로 대학을 보내고 집장만을 해서 장가를 보냈죠. 이만큼이 부모로 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아들놈 장가를 보내놓았으니 효도 한번 받아보자 싶은 마음에 아들놈 내외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. 집장만을 따로 해줄 형편이 안 되어서 내 명의로 있던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꿔놓고는 함께 살고 있지요. 남편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대학까지 공부 가르치느라 공장일이며 땜일이며 파출부며 생전 처음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해서인지 몸이 성한 데가 없어도 어쩐지 아들 내외한테는 어디 아프다고 말하기가 왜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요. 무릎 관절이 안 좋아 매번 며느리한테 병원비 타서 병원 다니는 나의 신세가 왜 그렇게 한스러운 건지. 아마 모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 함께 살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알게 모르게 병이 들고 있을 겁니다. 어디 식당에 일이라도 다니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아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들지요. 며느리가 처음에는 용돈을 꼬박꼬박 잘 챙겨주더니 2년 전 다리가 아파 병원을 다니면서부터는 제 병원비 때문인지 용돈도 조금은 뜸해지더라고요. 그래도 이따금씩 아들놈이 지 용돈 쪽에서 꼬깃꼬깃 주는 그 10,000원짜리 서너 장에 그래도 내가 아들놈은 잘 키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죠. 그런데 이따금씩 만나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밥 한 끼 사주어 보지도 못하고 얻어만 먹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용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간혹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병원비 달라는 소리 못할 때마다 그 모아둔 용돈 다 들어쓰고 또 빈털터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친구들한테 마음 먹고 밥 한 번 사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놈 퇴근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야야 용돈 좀 다오. 엄마 친구들한테 매번 밥 얻어먹기가 미안해서 조만간 엄마도 밥 한 끼 사야 되지 않겠니?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만 아들놈이 엄마 집사람한테 이야기할게요. 그러고는 들어가지 뭐예요. 내가 괜히 말을 꺼냈는가 싶기도 하고 며느리 눈치 볼 일이 또 까마득 하더라고요. 그렇게 아들놈한테 용돈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길래 직접 며느리한테 아가야 나 용돈 조금만 타오. 친구들한테 하도 밥을 얻어 먹었더니 미안해서 밥 한 끼 살려고 하거든 했더니 며느리가 아무 표정도 없이 4만 원을 챙겨 들고 와서는 내밀더라고요. 4만 원을 가지고는 15명이나 되는 모임 친구들 5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못 먹이겠다 싶어서 다음날 다시 며느리를 붙들고 용돈 좀 더 다오 했더니 2만 원을 챙겨주더라고요. 그렇게
세 차례나 용돈 이야기를 꺼내서 받은 돈이 채 10만 원이 안 되었죠. 그래서 어차피 내가 밥 사기는 글렀다 싶어서 괜한 짓을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하고, 또한 병원비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괜히 자식놈들 살기 어려운데 뭘 자꾸 바라나 싶어서 나 자신을 나무라면서 덩그러니 방에 앉아서 집 지키는 강아지 마냥 자도 좀처럼 가지 않는 시계만 쳐다봤지요.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괜히 돈을 달랬나 싶어지길래 며느리한테 세 차례에 걸쳐 받은 돈을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두는데 그 속에 며느리 가계부가 있더라고요. 순간 우리 며느리가 알뜰살뜰 가계부도 다 쓰는구나 싶은 생각에 살짝 가계부를 열어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것이 평생 후회스러움으로 남을 순간이 될 줄은 몰랐지요. 9월 14일 왼수 4만 원, 9월 15일 왼수 2만 원, 9월 17일 왼수 2만 원. 처음엔 이 글이 무언가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 날짜나 금액이 내가 며느리에게 용돈을 달래서 받아간 걸 적어 놓은 것이더라고요. 나는 그 순간 하늘이 노랗고 숨이 탁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남편 생각에, 아니 인생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들고 들어갔던 돈을 다시 집어들고 나와 이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자칫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다시는 며느리나 아들 앞에 얼굴을 보고 한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비참해지더라고요. 그렇게 한 달 전 내 가슴에 멍이 들어 한 10여 년은 더 늙은 듯 싶네요. 얼마 전에 들은 그 노부부의 기사를 듣고 나니 그 노부부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. 아마도 자식들 짐 털어주고자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. 며느리나 아들한테 평생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가끔은 더 추해지기 전에 죽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곧 손자 녀석도 태어날 텐데 자꾸 그때 며느리의 가계부에 적힌 왼수라는 글 때문에 이렇게 멍이 들어 더 늙어가면 안 되지 싶은 생각에 오늘도 수십 번도 더 마음을 달래고 고치며 그 가계부의 왼수란 글자를 잊어보려 합니다. 이젠 자식 뒷바라지에 다 늙어 몸 어디 성한 데도 없고 일거리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. 자, 우리 불자님들 늘 평안한 마음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요.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46회차 서길공이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선물하십시오.